이처럼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가운데 해외에서 보는 우리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6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현저한 태도 변화와 벤처 투자가 100% 이상 늘어났다는 소식을 전했다. 최근 게오르 기에바 IMF 총재는 한국 경제에 대해 세계 경제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이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평하기도 했는데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는 달리 국제 3대 신용평가 기관들 역시 기존과 동일한 상위 등급을 유지 중이다. 영국의 피치는 8월 한국의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하며 안정적이라는 평도 덧붙였는데 Fitch decided to maintain Korea's sovereign credit ratings at AA-, which is a very stable rat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ctually got a very clean balance sheet. It's maintained that since the Asian economic crisis of the late 1990s. They also cited, sound macroeconomic growth figures. I think we're expecting around 2%, maybe slightly less than 2% for the year, which may not be as quick as South Korea is accustomed to, but for a mature industrial economy, 2% growth is actually quite a good figure.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만큼 다양한 리스크를 잘 관리해 후퇴 없이 건실하게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North Korea is a perennial risk for South Korea, but again, I think for sovereign credit ratings, that risk is largely factored in. So unless something very, very dramatic happens in North Korea, which probably won't, I think that will remain stable. So the other issues I think to look at would be just the general performance of Korea's major and flagship industrial sectors. This year we've been in a cyclical downturn in the semiconductor sector, and that of course is the most critical sector for the South Korean economy. If we see an upturn in the year ahead, that will be very, very positive for South Korea. 바로 지난달에 발표된 지표도 있다. 세계은행은 매년 국가별 기업 경영 환경을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5위에 올랐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거시경제 안정성은 세계 1위입니다. 거시경제 안정성이라는 것은 뭐 성장과는 좀 관계는 없지만 어떤 위기나 혹은 저성장 측면 이런 환경 속에서 국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를 보는 지표입니다. 국가의 재정 여력 그리고 국가 부채 혹은 경제 성장, 기업 투자 다양한 지표들을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난 9월 태국, 미얀마, 라오스 순방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 당시 순방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임기 안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2년 4개월 만에 지킨 셈. 우리 대통령이 임기 안에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외교는 이른바 신남방 정책이라는 단어로 축약할 수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체질과 급속한 고령화로 쉽사리 내수가 살아나기 힘든 구조 속에 경제 영토 확장의 핵심을 아세안 국가로 향한 것인데 신남방 정책의 대상국인 아세안 국가들은 평균 연령 30세로 젊고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억 인구의 소비 시장 또한 연평균 15%라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상황. 특히 또 이 동남아라든지 이쪽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많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우리랑 이제 보안성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좀 더 가깝게 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얀마는 우리와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져 있기도 하다.
한국 전쟁 당시 미얀마가 한국에 지원해준 공화국이나 수사 한국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의 기공식이 개최됐는데 상생협력을 위한 하나의 기반이 마련된 셈. 한국 기업들을 위한 미얀마 최초의 산업단지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가 되는 동시에 미얀마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신남방 정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신남방 정책의 내실화로 경제 외교 다변화의 중요성이 확인된 셈.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속에 신남방 정책을 부력으로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신북방 국가 교역량은 32% 증가했고 신남방 교역량도 7.2% 증가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펼치면서 우리가 이제 유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수출 시장 다변화,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지역들, 이 지역에 그러니까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척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 수출 비중을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다변화시키겠다는 거고. 특히 이달 4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세안 10개국 등이 참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메가 FTA로 불리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정상회의에선 7년을 끌어왔던 협정문이 타결되는 성과를 이뤘다. 우리의 신남방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었다는 평가다. RCEP 협정이 시행되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영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참여국 간 특혜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등 수출 기업의 활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지향적인 그런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을 반전시켰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인구로 봤을 때 전 세계 인구의 반, 또 생산 규모로 봤을 때 전 세계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게 거대 자유무역지대 형성이고 자동차, 철강 등등 뭐 제조업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